안녕하세요. 코딩 집합소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판다스의 기초 기능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 LOC, iLOC의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LOC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iLOC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iLOC라고 하는 기능 i가 들어가면 숫자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번호에 의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이 iLOC가 되겠고요. 그냥 LOC 하면 파이썬에서는 인덱스라고 하면 행 이름을 지칭하는 게 인덱스라고 합니다. 네, 인덱스나 또는 컬럼명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 LOC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크다운 셀에서 샵을 쓰지 않고 그냥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는 이 텍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줄이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붙어서 출력이 되는데, 이것을 행을 분리하려면 HTML에 있는 그런 BR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 데이터가 분리가 됩니다. 우선은 그 LOC에 대한 기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하나 눌러주시고요. 네, LOC를 사용을 할 때는 앞에 인덱스 값, 그 다음에 컬럼명에 의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열에 보시면 앞에가 행의 번호, 뒤에가 열의 번호, 이것처럼 행의 값들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컬럼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생략을 할 수도 있겠고요. df.loc 하시고 2023년 0101의 행의 값들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 2023년 1월 1일의 행이 ABCD로 이렇게 4개의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아까 dat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었죠. df의 LOC, date의 0번째 값.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date의 0번째 값은 2023년 1월 1일이죠. 그래서 똑같이 ABCD 컬럼의 값들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행의 범위를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코드를 눌러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df.loc 하시고 대괄호 행의 범위를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4일까지로 지정을 하시려면 2023년 1월 2일부터 그 다음에 콜론 2023년 1월 4일까지로 지정을 해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 열의 값은 AB 컬럼 2개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그 AB를 리스트 형태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컬럼하고 B 컬럼하고 이렇게 2개의 컬럼을 지정을 해주시고 Shift Enter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1월 2일부터 4일까지 AB 컬럼의 내용이 이렇게 추출돼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행의 AB 컬럼을 보고 싶다 이럴 때는 특정한 이 인덱스 명을 지정하지 않고 콜론만 주게 되면 전체 행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f.loc 해가지고 앞에 행의 이름은 그냥 콜론만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열의 이름을 AB 컬럼으로 이렇게 2개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전체 1월 1일부터 6일까지 AB 컬럼의 내용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콜론 값만 주게 되면 이제 전체 행이 다 추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이 뒤에 컬럼의 내용도 콜론 값만 주게 되면 전체 컬럼이 다 추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f.loc 이렇게 앞에도 콜론, 콤마하고 뒤에도 콜론 이렇게 주시면 전체 행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죠. 그냥 df만 치시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들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LOC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해 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ILOC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ILOC는 순서 번호에 의한 데이터 추출. 순서 번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ABCD 열의 이름 또는 2023년 1월 2일, 3일, 4일 이렇게 인덱스의 이름, 행의 이름으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각 행과 열에는 순서 번호가 있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인 이렇게 6개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0, 1, 2, 3, 4, 5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순서 번호가 있고요. 열에도 마찬가지로 0, 1, 2, 3 이렇게 그 열에도 순서 번호가 할당이 되겠습니다.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한번 추출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기반 데이터 추출은 ILOC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Shift 엔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눌러가지고 먼저 3번 행을 표시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3번 행을 표시하려면 df.iloc 주시고 3번 행은 0, 1, 2, 3이 되니까 네 번째 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64914, 0.714277 이렇게 4개의 값이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행의 부분적인 행과 부분적인 컬럼을 지정을 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 4번 행하고 거기에 0번째하고 1번째 열을 추출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df.iloc 하고 3, 4번 행이기 때문에 3번부터 4번까지가 아니라 5로 지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위치 값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 이전까지입니다. 그래서 3, 4를 추출하려면 3, 5로 지정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0, 1번 열의 데이터 확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0번부터 1이 아니라 2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3, 4번 행에 0, 1, 2, 3 그러니까 1월 4일, 5일 2개의 행에 그 다음에 0, 1 2는 제외하고 0, 1이니까 추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0부터 시작을 하고요. 1, 2, 3, 4 이렇게 되죠. 3, 4번 행 앞에 있는 2개의 컬럼 이렇게 추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서 ILOC를 가지고 추출을 해봤고요. 범위가 아닌 그 특정 행, 특정 컬럼을 지정을 해서 추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범위가 아닌 특정 행과 특정 열을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방법은 df.iloc 해주시고 대괄호 안에다가 행의 순서 번호를 콤마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행, 2번 행, 4번 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컬럼의 번호는 0번 컬럼, 2번 컬럼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해 보시면 1번 행, 2번 행, 4번 행은 그 0번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2번 행, 2번 행, 4번 행 여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3개의 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번 컬럼, 0번 컬럼, 그 다음에 2번 컬럼,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A 컬럼, C 컬럼, 이렇게 데이터가 추출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2.44,
그 다음에 0.059, 그 다음에 0.37, 그 다음에 여기는 1.05, 마이너스 1.52, 마이너스 1.47 이렇게 데이터가 추출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행, 특정 열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콜론만 지정하면 이제 전체 행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행은 전체 행, 그 다음에 열은 어떤 특정 범위를 지정을 하시려면 df.iloc 해가지고 앞에는 전체 행 콜론만 지정하시고 뒤에는 열의 범위 1번 컬럼부터 3번 컬럼 이전까지 그러니까 1, 2 컬럼만 추출을 해 오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행은 전체, 열은 1, 2번 열을 추출을 하는 부분이 이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나왔죠. 행은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그 다음에 열은 1번 열, 2번 열, BC 두 개의 열이 추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DF 데이터 프레임에 LOC, ILOC 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 파이썬에서는 특이하게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이제 값을 지정을 하는 것 외에 어떤 데이터의 조건을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을 할 때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조건에 따라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F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그 데이터 중에 DF 데이터 프레임의 A 컬럼이 0보다 큰 데이터를 추출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A 컬럼의 데이터를 보시면 0.54 마이너스 2.44가 있고 요거 하나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행만 제외하고 A 컬럼이 플러스인 것만 추출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1월 1일, 3일, 4일, 5일, 6일만 데이터가 추출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주셔서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다운 선택을 해주시고 샵은 3개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Shift Enter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야 되니까 코드를 눌러주시고요. 데이터를 복사를 하는 방법은 이 데이터가 df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언어처럼 df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df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값은 이제 똑같은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df2하고 df하고 똑같은 메모리를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틀려졌지 같은 곳에 위치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때는 하나의 값이 변경이 되면 df의 값도 바뀌고 df2도 바뀐 값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원래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고 복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그 변수를 직접 대입을 해주지 마시고 뒤에다가 copy라고 하는 함수를 넣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 df의 내용이 df2로 복사가 되겠고요. 복사를 한다는 것은 df의 메모리에 위치하고 df2의 메모리에 위치하고 서로 다른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변경이 되더라도 df2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df2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df2에다가 새로운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 추가. Shift 엔터 해주시고, 코드로 들어가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할 때는 df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가로 열고 이 안에다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컬럼 이름이 이제 A, B, C, D 4개의 컬럼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 추가되는 이 컬럼을 하나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값으로 6개의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6개의 값은 1, 2,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6개의 값을 주시고 df2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여기 1, 2, 3, 4, 5, 6 해서 2의 컬럼이 하나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df2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잠깐 df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df는 abcd 그대로 있죠. 그래서 df2와 df는 서로 다른 저장소에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든 컬럼에 특정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isin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컬럼에 특정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is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는데요. df2 변수에서 e라고 하는 컬럼에 .is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2하고 4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여러 개의 값을 지정을 할 때는 리스트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하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Shift 엔터 여기에서 1월 1일에 2라고 하는 컬럼에 1월 1일은 false가 되겠고요. 1월 2일이 true고 3일이 false, 4일이 true, 5일이 6일이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두 번째 행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에 있고 이런 이 값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true, false로 해가지고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값이 있는지 이런 함수를 적용을 할 때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함수들 외에 특정하게 사용자가 만든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apply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특정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특정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apply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파이썬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마크다운으로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escape M 하시면 이게 이제 마크다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는 코드를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누적 합 구하기를 apply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f에 apply numpy에 cumulate sum 이렇게 누적 합을 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df 변수에다가 numpy에
accumulate sum을 실행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 df를 보고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데이터 프레임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컬럼의 값이 0.541773이 처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449893. 네, 요 위에 있는 첫 번째 값하고 요 두 번째 값을 더해서 마이너스 1.90812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84. 그 다음에 그 값에다가 다시 0.2649를 더해서 마이너스 1.5. 거기다가 또 0.373980을 더해서 요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값에다가 요거를 더해서 요 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컬럼별로 이렇게 값들을 누적을 해서 나온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pply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apply는 이런 단순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람다식을 적용한다든지 또 좀 더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된 함수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주 기본적인 판다스의 기초기능 익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판다스의 기초기능을 이용을 해서 CCTV와 인구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